사회적 경제는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요. 인간이 경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때부터 함께 해왔던 익숙한 경제적 방식입니다.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고요. 우리가 협력과 협동으로 날카로운 발톱도 강인한 그러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함께 협력했기 때문이에요. 그 협력의 경제 시스템들, 오랫동안 우리에게 더 익숙했던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고요. 놓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것을 되살리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경제학자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천재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을 2014년에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피케티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사실은 그 산업혁명이 한참이던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그 전에 부의 불평등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 부의 불평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자본주의의 이 부는 사실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빈부의 격차가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면은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세습 자본주의가 도래하는 거고요. 그 세습 자본주의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회의 평등까지도 박탈하게 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연출할 거고 그 결과물로 사회적으로 동시대의 그 구성원들이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없는 특정한 현상들이 발생할 것인데 그 규모와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빈부의 격차가 부의 불평등이 더 커지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보유세, 재산세를 통해서 좀 더 이 간극들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도 강화하고요. 이것을 누진세 구조로 해서 국가 간의 공조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인데요. 두 가지 도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어쨌든 19세기 후반 세계에 있어서 자본과 소득의 비율입니다. 보면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그것이 높아져서요. 1910년에는 500%까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부의 불평등, 부의 집중이 이렇게 그 자본에 집중되었다는 거고요. 그만큼 사회적으로는 양극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프랑스어로 벨 에포크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시절이었죠. 그래서 정말 귀족들은 향락과 사치에 푹 빠져서 살았던 때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자본주의의 어떤 일반 시민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렇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미 19세기 후반 1860년대부터는 10년 텀으로 경제적 공황이 일어나죠. 공황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적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는, 그래서 돈도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경제적 공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황이라고 하는 한 국가에 또 전 세계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작동들이 안 되는
이러한 어떤 극단의 혼란 상황들이 연출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식민지 약탈이 됐든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이 국가 간 또 국가 내부에 있어서의 이러한 계급 간 이러한 부의 불평등의 결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1918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피케티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 때 동시대인들이 함께 극복하기 어려운 전쟁과 혁명과 공황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기말적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공황에 따른 어떤 뉴딜 정책들이 또 뭐 미국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고 하면서 1950년대에는 500%였던 것이 250%로까지 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의 격차가. 그런데 피케티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 그것이 스물스물 기어올라서 책을 냈던 2014년에 이미 450%를 돌파했고요. 2030년이 되면은 또다시 1910년과 같이 정말 세기말적 상황들이 돌아올 수 있는 500% 수준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저는 피케티는 이 말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인데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가 전쟁과 혁명과 공황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맞이해서 정말 폭력적으로 경착륙의 방식을 통해서 부의 불평등이 해소될 때 그때까지 정말 가해지 되겠냐는 거죠. 이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이 공황은 만성화됐고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우리가 100여 년 전의 역사처럼 가장 먼저 시작된 경제적 위기 상황들, 그 속에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전쟁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또다시 어쨌든 이 코로나들을 보면서 정말 걱정되는 것 중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돌았잖아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들, 그 좋은 역사들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이렇게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되느냐. 이것이 피케티가 말하고 싶었던 첫 번째 그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근거 자료입니다. 피케티는 단순히 이 자료 수집을 위해서 전 세계 50여 개, 그 다음에 오랜 200년, 뭐 가능하면 이전에 인구 통계조사라든지 세금 내역들과 같은 자료들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요, 이미 2010년대에 그나마 가장 이 부의 불평등이 적은 스칸디나비아를 제외하고 유럽, 미국 이미 상위 10%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위 40%가 30%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 절반인 하위 50%가 20%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상위 10%의 50%의 부, 이거를 피케티는 또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눴습니다. 상위 단 1%가 20%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 하위 50%, 국민 절반이 갖고 있는 부의 같은 총량만큼을 단 사회의 1%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정상적이냐고 묻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거는 호전되는 양상이 아니라 더 심각해져서 상위 1%는 4분의 1인 25%, 2030년이 되면은 그렇게 부의 집중의 현상들이 일어날 건데, 이것을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함께 대응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피케티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는 바로 가장 미국에 근접한 모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 사회 1대 99 사회가 된 거고요.
국민의 단 1%가 전체 우리나라 부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향해 가는 거. 저는 여기에서 경제 민주화 또는 이 불평등의 해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들을 더 늦기 전에 만들어 가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어떤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국민적으로 반영된 것이 바로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사회적 경제에 대해 끊임없는 왜곡과 편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 안이 발효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6년이 넘도록 여전히 한 사회의 특정 계층, 계급 속에서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맣게 써있는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폐기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 이게 2015년 대구에 걸렸던 프랜카드예요.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까요? 장제원 아들 때문에 유명해진 국회의원이죠. 2017년 국회에서 그 서울시 국정감사할 때 고 박원순 시장에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사회주의를 가르치고 있다고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갖다가 사회주의 교과서라고 혹독하게 이렇게 다그치는 동영상을 저희들이 봤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라고 몰아가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급부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정책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회적 경제를 정말 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그 어떤, 미싱 마켓,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 사회 서비스와 같은 것, 또는 복지 정책의 하나의 어떤 보완적 경제, 정책으로만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주도했던 다양한 경제 정책의 하나의 보완의 한 의미로서 사회적 경제만을 바라보는, 저는 이것 또한 하나의 편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회적 경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요, 지금 우리 주위에 이미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농협을 비롯한 8개의 개별법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농수축협이 있고요.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기업이라고 하는 또 뭐 여변차 생산자 협동조합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협, 신용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협동조합과 관련된 8개 개별법에 근거해서 있었고요. 1990년대에 들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한 법으로 만들어서 그 활동과 사업들을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더 그 사회적 경제의 주체적인 부문과 영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활사업,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서 확대됐던 거고요. 그 전에 있어서의 시범사업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거해서 사회적 기업이 지금 하고 있고요. 마을기업 육성법은 정확하게 제정된 건 아닙니다. 마을기업은 그 행정자치부의 정책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요번 어쨌든 가을에 사회적 경제 관련된 3법을 지금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더욱더 이 사회적 경제가 법에 근거해서 정말 기초지자체로까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일조하는 것은 뭡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지역에서의 지역 순환 경제들, 지역 경제들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제를 통해서 어떤 지역 속에서의 어떤 그 순환 경제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미 늦었지만은 하루라도 빨리 좀 제정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이들이 컸어요. 시집장가 가야지 되는데 아직 호적에 출생신고가 안 잡혀 있는 겁니다. 빨리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행스러운 거는요. 어쨌든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광역단체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책과 예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상당수 전라북도에는 당연히 기본 조례가 있고요. 기초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육성조례, 지원조례, 기본조례들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경제가 쨍하고 빛든 날 들어온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비록 국회에서 법의 제정은 발목 잡히고 있지만은 2017년 7월에 100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포함됐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협력 성장, 포용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 사회 서비스를 혁신하겠다,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러한 사업에 사회적 경제가 긴밀히 결합돼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것을 바로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기본 토양들을 만들어 주고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7년 10월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2월에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7월에는 인재 육성 정책들이 발표됐습니다. 작년 1월에는 재단법인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했어요. 이 기금을 제가 좀 둔 거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경제의 규모도 굉장히 기업의 규모도 작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문턱들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한 종잣돈 만들고 또 사업에 필요한 비용들 대출을 받고 또 이렇게 그 자금들을 조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에 대한 별도의 기금들을 조성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기반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전주시는 2019년에 기금을 이미 집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 2019년, 20년, 2년 동안에 어쨌든 전주시는 4억씩 5년 동안에 20억의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을 지금 기금 출연을 전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8억을 2020년 올해 안에 내려보낼 겁니다. 전라북도 역시도 지금 이제 액수의 조정들을 하고 있지만은 도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금들을 조성하기로 했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봤듯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안정적 그 지원을 위한 금융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사회적 경제가 일정하게 이제는 성장하고 있고 기반들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겁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사실은 사회적 경제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만큼 지역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지역 경제를 지켜내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아픈 각성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